SF 소설의 신성 김초연, 우리들의 블루스 정은혜, 2023년 제20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김희천. 이 작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출신이라는 것.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전시 공연들, 그리고 사유에 빠지게 만드는 예술작품들. 어디에서 어떻게 창작되는 걸까요? 서울문화재단은 장르별로 특화된 창작공간 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실험과 인디음악의 서교, 문학의 연희, 서울무용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공예의 신당, 시각예술의 금천인데요. 이곳에서 예술가들은 창작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시민들은 예술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금천예술공장입니다. 네? 공장이라고요? 네, 기존에 있던 인쇄공장을 시각예술 전문 레지던시로 리모델링한 이곳은 아직도 곳곳에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큰 공간이 필요한 설치, 소음과 먼지가 나오는 작업,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예술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선발된 16인의 작가가 개인 작업실에서 작업을 펼치고 있을 텐데요. 레지던시인 만큼 공용 주방과 장비 등이 눈에 띄네요. 특히 1년에 한 번 모든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시민은 이때를 노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힙플로 떠오르고 있는 신당, 그 힙당동 한복판에는 젊은 공예 작가의 작업실 신당 창작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위치한 신당 창작 아케이드. 전통시장의 상인과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긴 복도 양옆으로 35개의 공방과 창작시설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지리적 위치가 의미 있는데요. 동대문 을지로 황흑동과 함께 창작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말에는 신세계 등 대기업과의 콜라보를 통한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작품성 있는 공예 상품을 수집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소재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35명의 여러 가지 전공을 한 작가님들이 들어와서 콜라보 하는 것도 있다고 하고 교류를 하면서 프로들이랑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한적한 주택가를 걷다 보면 우연히 서울무용센터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한 블랙과 화이트의 공간, 무엇을 위한 곳일까요? 서울무용센터의 무용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유일한 무용 전용 레지던시인 이곳은 무용예술의 가능성이 활발히 실험되는 공간인데요. 무용 예술가들의 창작과 발표, 그리고 국내외 기관 단체 협력을 통해 예술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1년에 2번 입주예술가들의 작업 공유회와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스테이지 11이 펼쳐지는 무용센터로 공연나들이 어떠신가요? 여기 레지던스에 들어왔었을 때는 연습실을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제가 리서치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삶에서 제가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정말 작업만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홍대와 예술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곳은 예술실험과 인디음악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입니다. 젊음과 예술의 거리 홍대. 이곳에 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술가 지원을 넘어 전시 공연 등 문화 향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그 운영 방식이 이름처럼 실험적이고 독특한데요. 바로 공동운영단이라는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예술가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니 그만큼 새롭고 현실적인 정책 기대해봐도 되겠죠? 1층 예술다방에서는 무료 커피와 음악 감상, 전문 서적 등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 홍대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시 쉬다 가시죠.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고요? 글이 절로 써질 것 같은 이곳은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김초엽 소설가, 박준 시인, 은희경 소설가 등 수많은 문인들의 글이 이곳에서 구상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숲속 별장과 같은 연희 문학 창작촌에는 작가와 시민의 사색을 위한 산책로와 많은 작가들이 새벽까지 창작에 매진하는 집필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낭독 콘서트와 같은 문학 공연 프로그램과 웹진 비유 발행 등 문학과 시민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열심인데요. 특히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행사가 아름다우니 꼭 그 정취를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곳은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 기반 담론 확산 플랫폼인 서울장애예술 창작센터입니다. (15년간) 77명의 입주 작가를 배출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의 상징적인 창작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던 잠실 창작 스튜디오가 2022년 대학로로 새 터를 잡았습니다. 보다 쾌적한 작업실과 통합 플랫폼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독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애, 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등 장애예술 씬의 담론 조성, 가치 확산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작업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토대를 좀 지원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지원을 진심으로 되게 잘 해주세요. 작업을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창작 공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곳들이 단순히 개별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예술은 특히나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와 예술가들의 협업이 대세라는 것.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고 섞이는 탈장르, 탈경계장이 필수적이겠죠. 이 다양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시고 어떤 그것들의 연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계신 아티스트분들 만나고 싶어도 기회가 잘 없었는데요.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듣고 싶고, 어떤 식으로 영감을 받는지도 좀 알고 싶고 해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분들이랑 두루두루 좀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6개 창작 공간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가능성을 가진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크로 기능합니다. 예술가들은 각자의 작업을 이어가며 동시에 타 장르 예술가를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합니다. 각자의 주파수가 하모니를 이루는 공간, 서울문화재단의 창작 공간을 주목해주세요. 서울문화재단 서울 아트 스페이스 인